고속도로 위에서 낯선 피로감으로 가득 찰 때쯤 마침내 로컬 도로로의 출구를 알리는 초록색 표지판이 나타났다. 지호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체가 요동치며 소음을 냈다. 너무 오랫동안 빨리 달렸던 탓에 감속은 새로운 종류의 저항이었다. 속도에 익숙했던 몸은 느림을 불편해했다. 출구 램프를 빠져나오자 세상의 색깔이 바뀌었다. 단순했던 고속도로와 달리 로컬 도로는 굽이지고 울퉁불퉁했다. 이제는 속도가 아니라 곡선에 대한 섬세한 조약 능력이 필요했다. 고속도로에서는 그저 스쳐 지나갔던 작은 가게들, 오래된 이정표, 독특한 지역의 건축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빠르게 달리던 시간에는 관심 없다고 치부했던 것들이었다.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기본적인 정비보다 그저 연료를 가득 채우는 것에만 집중했었다. 이제는 근본적인 세밀 조정이 필요했다. 로컬 도로에서는 고속도로에서처럼 달릴 수 없었다. 예측 불가능한 보행자와 느리지만 짐을 가득 실은 트럭과 공존해야 했다. 나의 속도만큼 타인의 속도와 안전이 중요해졌다. 자동차 연료 탱크는 고옥탄 연료를 담고 있었지만 이 길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에너지가 필요했다. 속도계의 숫자는 낮아졌지만 지호의 시야는 훨씬 넓어졌다. 목적지는 이제 더 이상 멀리 떨어진 거대한 마천루가 아니었다. 달라진 목표는 빠른 도착이 아닌 지속 가능한 여정 그 자체였다. 앞서 얘기는 감속의 시대, 고속성장의 관성을 넘어 새로운 한국의 길찾기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왔습니다. 그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유례가 없을 정도였고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동시에 달성한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 과정에서 빨리빨리라는 문화는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되었고 개인과 기업, 정부 모두가 속도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움직여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은 과거와 다른 환경입니다. 더 이상 고속도로 위를 빠르게 달리는 시대가 아니라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하는 로컬 도로에 들어선 시기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벗어날 때 감속을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것처럼 한국 사회도 이제 속도보다 균형과 안정이 중요한 단계로 이행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감속의 시대가 왜 필요한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전환이 요구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구조 변화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저출생, 초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나라입니다. 고속성장기에는 젊은 인구가 많았고 소비와 생산이 팽창하며 경제가 자연스럽게 확장되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반대입니다. 인구가 줄고 고령층이 늘어나면 과거와 같은 성장 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노동력 감소, 생산성 둔화, 소비 기반 축소 등 경제의 기본 구조가 수축 사회의 특징을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과거처럼 속도 중심의 성장 전략을 적용하면 무리와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체계의 감속 필요성입니다. 고도 성장기의 교육은 정답 맞히기와 속도 경쟁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한 문제라도 더 빨리 풀고 시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미래를 결정하던 시대였지요. 그러나 이제는 정답이 하나가 아닌 시대입니다. 문제를 찾아내고 새로운 해답을 만들고 서로 다른 관점을 연결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속도 중심 교육은 이런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느리지만 깊이 있는 탐색, 실패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학습, 창의를 기반으로 한 사고가 필요한데 현재의 구조는 여전히 빠른 성취를 우선합니다. 감속 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기업 문화의 변화입니다.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빠른 실행과 강력한 추진력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성장 시대의 빠른 확장과 속도 중심 경영은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소진과 번아웃이 늘고 조직의 회복력이 약해지며 혁신이 유지되기 어려워집니다. 감속 경영은 단지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경영이며 장기 전략을 중심에 두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 금융의 감속 전환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경제 성장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개인의 자산 형성도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되었고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확대는 일반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리 정상화, 인구 감소, 주택 수요의 변화 속에서 과거 방식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감속은 위험을 줄이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금융 문화를 바꾸는 과정이며 개인 재무도 성장 중심에서 방어 중심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정치, 정책의 감속입니다. 고속성장기 정치와 정책은 단기 성과 중심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 숫자, 단기간에 체감되는 정책 효과, 즉 효성 공약 등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연금, 의료비, 국가부채 같은 구조적 문제는 단기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 계획과 사회적 합의, 꾸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삶에서의 감속 가치입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성과 중심, 비교 중심, 속도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개인을 쉽게 지치게 하고 관계를 얕게 만들며 마음의 여유를 빼앗아갑니다. 감속은 단순히 동작을 느리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삶의 깊이를 회복하고 마음의 공간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느림은 성숙함의 또 다른 이름이며 진짜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감속의 시대는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필연입니다. 고속성장이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했다면 감속은 우리에게 지속 가능성을 선물합니다. 속도를 줄여야 비로소 보이는 길이 있고 멈춰 서야 보이는 풍경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다음 단계를 위해 우리는 이제 속도보다 방향을, 성장보다 성숙을 바라보는 시기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